상담 연구 방법론 출제 토픽 20번째입니다. 단일 사례 연구 설계입니다. 자, 단일 사례 연구 설계를 끝으로 이 양적 연구 방법론 이해와 선택 항의는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출제 토픽 21번째부터는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 넘어갑니다. 포인트 편에서는 단일 사례 연구 설계의 특징하고 유형을 살펴볼 거고요. 노트에서도 유형을 볼 건데 이 유형이 이제 하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제가 편의상 기준을 잡아서 나눠 놓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기준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은 하나하나의 설계 유형이 나올 때마다 그 특징을 체크해 두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단일 사례 연구 설계, 단일 사례, 다른 말로 단일 대상이라고 또 나옵니다. 시험에 단일 대상 연구 설계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단일 대상 설계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단일 대상이니까 한 사람 또는 하나의 집단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할 거는 사람 수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분석 대상으로 하면 혹은 하나의 집단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 집단의 구성원이 20명이면 사람 수는 20명이죠. 그죠? 꼭 사람 수가 한 명이란 뜻은 아닙니다. 처치 효과를 평가할 때 참여자의 자신의 기초성과 처치 후 상태를 비교하여 개인 내 차이를 분석한다. 여기서 이제 좀 체크해 드릴 게 이 처치라는 용어 외에 중재, 인터벤션 혹은 개입이라는 용어가 종종 나옵니다. 막 섞여서 나와요. 처치, 중재, 개입 혹은 뭐 치료라는 말로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상담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또 하나가 이제 기초선이란 말이 나오는데 기초선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처치가 이루어지기 전 상태를 의미한다.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처치 전 상태와 개인의 처치 후 상태를 비교하는 거니까 개인 내 설계다. 엄밀하게는. 제가 요 말을 왜 적어놨냐면 우리가 앞쪽 토픽에서 집단 내 설계 여기에 우리가 단일 사례 연구 설계가 포함된다. 요렇게 제가 테이블에다가 그렇게 이제 집어넣어 놨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집단 간 설계, 집단 내 설계, 단일 사례 연구 설계는 별개입니다. 별개. 그러나 단일 사례 연구 설계도 반복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집단 간 아니면 집단 내 이 둘 중에 하나여야만 돼. 그런데 단일 사례 연구 설계가 만약에 있다면 어디에 더 가까운 거냐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면 집단 내 설계에 더 가까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앞쪽 테이블에 정리할 때 집단 내 설계에 단일 사례 연구 설계를 이제 배치시켜 놨던 겁니다. 엄밀하게는 집단 내 설계와 별개죠. 별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쪽은 집단 내 설계다. 이 정도 느낌으로 정리를 조금 해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빠르게 여러분한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요걸 우리가 이제 설계 유형에서는 A-B 설계라고 이제 만나보게 될 겁니다. A가 기초선이잖아요. B가 중재, 처치, 개입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기초선은 베이스라인 아닌가요? 맞죠? 중재는 인터벤션 아닌가요? 그럼 I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A, B라고 쓰는 건 관례적으로 그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고정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바꾸어 쓰고 싶어요. 그럴 수 있는데 시험 볼 때 다 망치죠, 그러면. 시험에는 기초선을 A로 나올 거고요. 중재는 무조건 B로 나올 겁니다. 자, 기초선 단계 중재 없이 반복 측정하는 거고 중재 단계는 중재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여기 25, 26, 24 세 번 측정했죠. 여기 이제 A 단계예요. 기초선 단계라는 겁니다. 상담이 B잖아요. 여기서 요까지가 이제 B가 되는 겁니다. 중재 단계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보통은 중재가 끝난 다음에 측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중재를 실시하는 동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 이런 거예요. 상담 실시 1주하고 측정, 상담 실시 2주하고 측정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시하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반복 측정이죠. 그리고 여기서 미리 정리를 좀 해드리면 미리 알아두세요. 중재를 철회할 수가 있어요. 철회. 예를 들어서 A, B, A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A 단계는 기초선 단계죠. B는 중재 단계죠. 요 A를 뭐라고, 두 번째 나오는 A를 뭐냐면 중재 다음에 나온 A야. 이거를 중재 철회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중재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즉 기초선 단계로 다시 돌아간 거다. 이 처음에 기초선 단계로 다시 돌아간 상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를 정리했죠. 대상이 한 대상이에요. 자기 비교, 처치 전 나와 처치 후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개인 내 비교죠. 개인 내 비교.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조금 전에 이제 AB 설계에서 보여드렸듯이 반복 측정하는 겁니다. 기초선 단계에서 3번 했죠. 그다음에 중재 단계에서 3번 측정했죠. 반복 측정한다. 네 번째는 이 융통성, 유연성입니다. 즉 유연한 설계다. 대상의 변화에 따라 연구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정 가능합니다. 수정, 변경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원래 상담을 4회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4회 실시를 하면서 보니까 변화가 충분하지 않아. 그러면 에이 6회 할 거야? 2번 더 늘리는 겁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융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정된다라는 겁니다. 연구 설계 절차가.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자, 5번째 특징은 임상적 유의성을 더 중시한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이제 임상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평상상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병상, 그러니까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얘기하고, 임은 이제 임했다. 즉,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 곁에 다가가 있다. 이런 의미인데, 이거는 영어로는 이제 클리니컬, 뭐 임상적 할 때 클리니컬, 클리닉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걸 우리는 상담이니까 상담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담자, 이게 이제 뭐 환자가 되겠죠. 내담자와 상담하는 것 만나갖고 직접 이제 만나서 상담하는 것, 이걸 이제 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핵심이 무슨 얘기냐면 통계적 검증보다는 임상적 유의성이 중요합니다. 그럼 내담자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단일 사례 연구는 양적 연구가 맞죠? 근데 많은 사람의 평균을 분석하는 양적 연구가 아니잖아요. 단일 사례, 단일 대상이니까 한 사람, 한 대상의 변화를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양적 연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통계적 유의성은 집단과 집단, 이 집단에 30명, 이 집단에 30명, 실험 집단에 30명, 통제 집단에 30명, 평균의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통계적 유의성은. 근데 이거는 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변화가 그 사람한테 의미 있느냐, 그게 이제 임상적 유의성을 더 중시한다가 내담자한테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것도 특징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던 거죠. 자, 과학적 엄격성 확보 전략인데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계속 그 특징의 연속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프의 시각화예요. 자, 그래프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서 해석이 또는 해석 내지는 분석이 용이함, 수월하다,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초선 단계에서 4번 측정했네요. 24, 26, 24, 25 뭐 이렇게 상담 중재, 중재 단계입니다. 4번 측정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그래프로 시각화한다. 여기가 이제 측정 회차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우울 점수라고, 이걸 이제 우울이라고 치고 점수라고 보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24, 26은 조금 올라가야 되겠죠? 다시 24, 25 살짝 올라가고, 자, 중재가 여기서 이제 이루어졌다고 치고 22로 내려오죠. 20으로 또 내려오고 17로 내려오고 15로 내려오는 거야. 이걸 연결을 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되잖아요. 확실하게 이게 중재가 들어가면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우울 점수가. 그럼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보니까 해석이 굉장히 육안으로 쫙 보니까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요 특징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프 시각화. 자, 또 하나는 처치 도입과 철회. 요게 이제 B가 처치 도입이고 A는 기초선이죠. 여기 두 번째 A가 뭐라 그랬죠? 처치 철회, 중재 철회 이런 거죠. 다시 기초선 단계로 돌아간 거. 자, 이렇게 하거나 기초선을 시차를 두고 도입하는 거. 이걸 이제 다중 기초선 설계라 그래요. 이 ABA 설계나 다중 기초선 설계나 유형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유형들로 인과관계,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 처치 때문이구나, 중재 때문이구나, 중재 덕분에, 개입 덕분에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런 걸 이제 입증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도 이제 시험 문장으로 나왔지만 이거 유형을 다 알고 나면 당연하지. 단일 사례 연구 설계 유형에 속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리고 요 특징이 이런 거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즉각적 피드백 과정이 가능하다. 즉각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상담 진행하면서 대상자의 변화를 보고 개입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즉각적 피드백, 즉각적 조정, 뭐 이렇게 다시 표현한 겁니다. 자, 이제 유형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한 가지만 다루는 설계, 이거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제일 먼저 출발은 AB 설계입니다. 제가 예에서도 보여드렸죠? 기초선에서 3번 측정했고 처치 단계에서 3번 측정했었잖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합니다. 쉬워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 그렇게만 하면 되니까. 그 대신에 인과관계 입증력이 약하죠. 왜냐하면 처치 이외에 다른 요인의 가능성이 있다. 처치 단계에서 3번 측정하잖아요. 이 측정하는 동안에 외부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죠. 이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요거랑 비교만 할 거니까, 단순히 두 개만, 처치 전과 처치 후를 비교만 할 거니까 처치 후 단계 측정할 때 뭐 사건이 벌어졌던가, 혹은 기초선 측정할 때 외부 사건이 크게 일어났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 결과가 처치 때문인지 외부 사건 때문인지가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적 증거로 불충분하니까 예비용 혹은 탐색 연구용, 탐색용으로 주로 사용한다. 이 정도만 AB 설계에선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ABA 설계입니다. ABA니까 A가 기초선, B가 처치. 근데 두 번째 A는 다시 기초선 단계로 돌아간 거예요. 처치 철회 혹은 중재 철회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치를 안 하고 측정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처치를 하면서 3번 측정했죠. 처치를 안 하면서 3번 측정한다는 얘기고, 여기도 처치를 안 하면서 3번 측정이죠. 제가 굳이 3번 이렇게 못 박을 필요 없어요. 그냥 편의상 3번이라고 한 거야. 4번, 5번, 6번, 100번도 돼요. 하려 그러면. 어쨌든 자, 이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치 철회 후 기초선으로 되돌아가는 가역성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한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10, 10, 10이었는데 처치를 하면서 봤더니 20, 20, 20이야. 이게 AB잖아요. 그런데 다시 처치를 안 했더니까 10, 10, 10으로 돌아갔어. 그러면 봐라. 처치 안 했을 때 10이었지? 처치하니 20이 됐지? 처치 다시 안 해보니까 10도 되지? 확실하지? 처치 때문에 올라간 게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야. 기초선으로 되돌아가는 가역성 10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걸로 처치, 즉 처치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야. 원인이 처치야. 이걸 입증한다는 얘기입니다. AB 설계보다는 실험적 통제를 강화한다.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더 통제가 더 뛰어나죠. 사실 인과관계가 조금 더 뚜렷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처치를 철회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 윤리적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울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우울인데 여기서 이제 우울 점수가 우울이라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죠. 여기가 50, 60, 70이었어. 자, 처치를 했어. 이제 상담을 해서 우울이 떨어졌어. 30, 20, 10으로 떨어졌어. 근데 마지막 보면 처치를 다시 안 하죠. 그래서 우울이 다시 올라가네. 60, 70, 50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면 이렇게 끝났잖아. 이렇게 하고 그 한 사람 연구 대상자가 끝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뭐야? 다시 우울해진 거잖아요. 다시 증상이 악화돼서 우울감이 엄청 커졌잖아. 이게 윤리적 문제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그 얘기가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ABA 여기서 해놨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3번 측정 이렇게 됐다. 상담을 실시했을 때 불안이 감소하고 상담을 처리하자 다시 증가한다. 이건 윤리적 문제죠. 그러니까 불안이 쭉 올라간 상태에서, 우울이 쭉 올라간 상태에서 집에 가야 돼, 이제. 자, 요 문제가 벌어진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 가역성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잖아요. 그래서 가역적인 행동에만 적합하고 비가역적 행동에는 부적절하다. 요 얘기예요. 요것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해해 두셔야 돼요. 가역적 행동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해 행동? 이 자해 행동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가 처치를 받아, 상담을 받으면 자해 행동이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처치를 다시 안 받아. 그러면 자해 행동이 다시 어떻게 돼요? 올라가. 그럼 여기 비가역적 행동은 부적절하다는데 비가역적 행동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수영하는 거 아니면 뭐 수영교육 아니면 뭐 읽기교육 이러면 배운 게 어디 사라지진 않잖아요. 다시 돌아가진 않잖아요. 이런 건데 비가역적 행동에는 왜 부적절해요? 비가역적 행동이면 처치 철회했을 때 다시 처치 이전으로 안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돌아가야지만 얘는 인과관계가 보장이 돼.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처치를 철회하는 순간 그 행동은 다시 원위치, 처치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야만 돼. 즉 가역적 행동이어야만 이 수치가 딱 떨어지게 보여. 그게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이게 원인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어떤 행동에만 적합하다고요? 가역적 행동. 자, 이제는 ABAB 설계입니다. 자, 얘가 왜 나왔을까요? 우리 ABA 설계의 가장 문제는 뭐냐? 처치를 안 한 상태에서 끝내. 그래서 윤리적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선, 처치 철회 여기서 끝냈는데 윤리적 문제가 여기서 윤리 문제가 딱 나오니까 처치 다시. 그러면 앞에 예를 든다 그러면 걔가 우울증이 다시 여기 올라갔다가 처치 재도입한 다음에 연구가 끝나. 그럼 우울증이 다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윤리적 문제가 해결이 된다. 처치 상태로 종료되니까 윤리적 문제가 해결된다. 이건 확실해요. 기초선과 처치를 2번 반복하죠. 기초선, 처치, 철회. 이게 또 기초선 단계니까 처치. 이렇게 2번 반복하여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한다. 봐보세요. 아까 전에 우울증이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서는 올라갔다가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봐라. 처치할 때만 내려오잖아. 처치 안 하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2번씩이나 이렇게 해보니까 앞에 거보다 ABA보다 윤리적 문제는 해결되면서 인과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ABA는 가역적 행동에 적합했죠. 이유는 제가 충분히 납득시켜 드렸고 얘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처치했다가 처치 처리하면 다시 기초선 수준으로 돌아가야지만 인과관계가 뚜렷해져요. 처치 재도입하면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움직여야 돼. 행동이 바뀌어야 돼. 거기에 적합한 겁니다. 이월 효과 많이 보셨죠? 뭐 이걸 뭐 전이 효과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중재를 중단했는데도 중재 효과가 계속 남아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A, 이걸 이제 기초선이죠. 10회 했어요. B가 이제 중재를 한 겁니다. 3회. 근데 다시 A, 중재를 철회한 거죠, 이제. 이거 중단했다는 건 철회한 거예요. 그런데도 요 때와 비슷하게 3회,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중재를 철회했는데도 행동이 계속 낮게 유지가 된다. 요때랑 비슷하게 원래는 10회처럼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요게 기초선 A와 중재 B 차이를 명확히 해석하기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지금 A, B 이렇게 돼서 A 했다가 B 했다가 다시 A. 그러니까 ABA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ABA도 요 이올 효과는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거야. 이올 효과가 있다라는 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놈이 원인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비가역적 변화는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단어 읽기 얘가 원래 처치 이전에 50% 정도를 읽었어요. 단어를. 그런데 읽기 교육, 중재가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올라갔어. 와, 굉장히 단어 읽기를 잘해요. 굉장히. 그래서 또 A, 이게 중재를 철회했죠. 읽기 교육을 철회한 거야. 근데 여전히 85에서 90인 거야. 비가역적 변화입니다. 읽기 교육을 했더니 그게 수영 배우기, 자전거 배우기를 한번 배워놓으면 그 교육을 안 시킨다 그래서 그 실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A로 돌아간다는 건 원점으로 돌아간다라는 건데 그대로 읽기 교육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85, 90 일기 교육 했을 때하고 거의 비슷한,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50으로 이게 이제 비가역적 변화라는 거예요. 이올 효과하고 비가역성 문제는 이 ABA 또는 ABAB 여기 전부 다 둘에 다 해당하는 약점인데, 어쨌든 ABAB는 처치를 하고 끝냈잖아요.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다음에 2번 입증이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처치 중단 시 이올 효과나 비가역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ABA에서도 그럴 수는 있죠. 가역적 행동에 적합하다라는 건 행동이 수정되는 거, 습관이 바뀌는 거, 개선되는 거 이런 거에 적용을 많이 한다. 자, 이번에는 BAB 설계입니다. 자, 요거는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긴급, 위기, 여기 보면 자해, 자살 시도, 약물 중독 요런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B라는 건 야, 기초선을 만들 여유가 없어. 기초선을 하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측정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개입을 하지 않고 측정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위기 상황이야. 위기 상황은 뭐예요? 처치, 즉 개입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중재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회해 보는 거야. 그리고 다시 재도입해 보는 거야. 그러면 비교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처치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위기 상황에서는 BAB인 거야. 이걸 좀 암기 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위기잖아요. 위기. 긴급 상황이잖아요. 그럼 요 B부터 시작해. 이게 이제 삑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이거 웃긴 건데 맞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게 이제 위기 상황에서 삑, B 고어감입니다. 그러니까 BAB. 지금 삑, 호루라기 삑, 위기 상황이야. 사이렌 소리. B부터 빨리 시작해. 개입부터 해. 지금 한가하게 기초선 만들 여유가 없어. 뭐 이런 말이죠. 이런 느낌입니다. BAB. 요거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기초선 측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지금 얘를 가만 냅두면 얘가 자살할 수도 있어. 그럼 개입부터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노트에 있는 건데요. A, B, C, D 설계예요. A는 기초선이고, 여러분 앞에서 이런 거 배우잖아요. A, B, A 또는 A, B, A, B, 뭐 B, A, B, A, B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처치는 B 하나가 있는 거야. 하나인데 2번 했냐? 1번 했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요번에는 A는 무조건 기초선이에요. 요 B, C, D가 종류가 다른 개입, 종류가 다른 중재, 종류가 다른 처치인 거예요. 여기 처치 1, 처치 2, 처치 3 이런 얘기죠. A, B, C, D. 그러니까 어떤 기초선 측정을 한 다음에 다양한 개입 방법, 다양한 처치 방법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뭔가 이제 불안 감소다. 느낌이 불안 감소를 하려고 하는 거다. 여기는 이제 뭐 이완 훈련법을 할 수 있겠죠. 여기는 뭐 인지 재구성을 처치하고, 여기는 뭐 노출 훈련, 뭐 이런 것들 여러 처치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기 B, C, D는 다 처치입니다.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그래서 최적의 개입 방법, 최적의 처치가 뭐냐 이거야. 처치가 B가 최적이냐, C가 최적이냐, D가 최적이냐. 여기 이제 재 보면 알겠죠. 처치하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3번 측정, 3번 측정, 3번 측정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각 처치 효과를 비교하여 탐색한다. 그렇지만 단점이 뭐냐. 이전 처치의 영향으로 여기 이완 훈련 이미 받은 상태에서 인지 재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각 처치의 독립적 효과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여기 처치 2는 처치 1의 영향이 묻어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다양한 개입 방법 B, C, D입니다. 이게 필요한 탐색적 상황에 적용한다. 탐색이란 말을 썼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야, 요 현상은 연구된 게 없어. 어떤 기법이 가장 낫다. 어떤 중재가 가장 낫다는 게 없어. 거의 데이터가 없네. 그럼 우리가 빨리 해봐야 되는데 빨리 해보자. 그래서 순차적으로 한 3개를 한꺼번에 한번 처치를 도입해보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한 번 연구해서 셋 중에 야, 여기에는 D가 제일 좋아. 이렇게 금방 알아낼 수 있잖아요. 다만 단점이 뭐예요? 각 처치를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처치 방법이 앞에 처치에 오염돼 있어. 그죠? 그래서 순수한 그 처치만의 효과를 구분할 수는 없다. 요건 문제다. ABCD 설계 별거 아니죠?
자, 이제 다중기초선 설계입니다. 다중기초선 설계. 여기 기초선이 다중이니까 뭐예요? 여러 개가 있구나. 조금 전에 여러분 A, B, C, D는 기초선은 하나인데 처치가 여러 개예요. 처치가. 이번엔 반대인 거야. 기초선 요 A가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A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하여튼 여러 기초선 시차를 두고 처치를 도입한다.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행동, 상황, 대상자 간의 시차를 두고 개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빨리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학생 3명의 수업 중에 자리 이탈 행동이 있다는 아주 안 좋은 행동이죠. 요걸 줄이는 행동 수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하자 이거야. 대상자는 학생 1, 학생 2, 학생 3이에요. 어쨌든 기초선은 아무런 처치를 도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찰만 하는 거예요. 혹은 뭐 측정만 했다고 쳐요. 이렇게 관찰한다라는 게 얘가 이탈하나 안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림을 요걸 시각화를 다시 시켜보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학생 1은 보면 기초선에 있다가 처치를 하는 거야. 1주 만에. 그럼 나머지 요 학생 1을 처치하는 동안 학생 2는 뭐예요? 여전히 기초선 수준이에요. 에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처치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자, 그럼 요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치를 했더니 처치하면서 측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측정 3번 하고 여기도 또 측정만 3번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6번 측정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상상하셔도 돼요. 근데 요 상태에서 학생 1의 자리 이탈 행동이 훅 줄어들었네. 다른 기초선하고 여기서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나 비슷비슷했겠지. 그러면 요 처치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2주차에 가서 여기서 요렇게 가잖아요. 여기 갔더니 얘는 아직 처치 안 들어갔죠? 얘는 처치 들어갔어. 그랬더니 학생 2가 분명히 줄었네. 자리 이탈 행동이. 그러면 처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세 번째 가서 봤더니 처치를 했더니 얘도 세 번째 갔더니 얘네만큼 처치 세 가지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줄어들었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처치 철회가 없어. 그러니까 윤리 문제가 하나도 안 발생해. 그죠? 처치를 시간차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 돼. 그러니까 처치 도입 시점을 대상자마다 다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처치 도입 시점을 서로 다르게 하여 각 기초선 처치 도입 시점에서만 변화하고 그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행동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 처치 때문을 입증한. 제가 길게 적어놨지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행동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학생의 3가지 문제 행동에 그렇게 할 수 있고 상황이 있어요. 환경. 그래서 손 씻기 행동을 교실, 급식실, 화장실이라는 환경에서 대상자, 이건 3사람한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처치 철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리적 문제에서 굉장히 우수하죠. 처치 철회를 안 하니까. 이거 없이도 인과관계 입증된다는 게 확실하죠. 자, 시차를 둔 개입으로 역사효과, 성숙효과, 역사효과는 이제 외부 사건이잖아요.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요게 어떤 불안감이라고 치면, 만약에 외부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 그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요 시점을 봐보면, 여기에 동시에 다 영향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봤더니, 요 처치를 받은 여기는 불안감이 굉장히 줄어들고 기초선 수준 여기 2개는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면 외부 사건 때문이 아니라 처치 때문에 줄어든 것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외부 사건 때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야. 이 데이터를 봐보면. 그렇기 때문에 외부 사건, 즉 역사효과 이런 것들이 통제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각 기초선에서 개입 도입 시점에만, 그러니까 중재 도입, 거기에만 변화를 확인한다. 그건 이제 앞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던 거죠. 다시 한번 봐보시면 여기 도입했고, 여기 도입했고, 여기 도입했고, 그때 이제 어떻게 차이 있는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걸 이제 확인해 보면 된다. 자, 또 하나가 이 뭐 각 행동 상황 대상자의 기능적 독립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모된다. 이건 좀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서 처음에 이런 얘기입니다. 기능적 독립성의 필요와 일반화 시 설계가 무효화된다. 첫 번째 행동,
여기에 개입을 적용했을 때 아직 개입이 안 들어간 두 번째 행동까지 스스로 바뀌어버리면 이걸 이제 일반화라 그러는데 두 번째 행동 변화가 원래 개입 때문인지 아니면 첫 번째 일반화 효과 때문인지 구별할 수 없어서 연구 설계 자체가 무너진다. 예를 든다 그러면 뭐 우리가 피부병 치료제. 피부병 치료제니까 이제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왼손에 발랐다고 쳐요. 왼손에 1주차에 왼손에 발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손으로 여기 이제 이동을 했어요. 이동. 이게 뭔 얘기냐면 왼손에 약을 바르잖아요. 그럼 이게 피부로 스며들어 갖고 이렇게 혈관을 타고 쓱 넘어가다가 오른손이 있는 혈관까지 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오른손도 나아버렸잖아요. 요걸 얘기하는 거야. 일반화. 그러니까 첫 번째 행동에 개입을 했어. 첫 번째 이제 피부병에 왼손에다 발랐어. 개입을 했죠. 아직 오른손은 안 발랐어. 그런데 이 오른손까지 두 번째 행동까지 스스로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혈관을 타고 넘어가서 나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행동 변화, 즉 오른손이 나은 거는 원래 개입 때문인지 다시 말해서 피부병 여기 발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반화 효과 때문에 그런 건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독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얘는 독립이 안 돼 있지. 자, 두 번째는 시간과 자원 소모가 크다. 순차적으로 개입하잖아요. 여러분 학생 1, 학생 2, 학생 3 봐보세요.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아직 측정을 얘는 계속하고 있어야 돼. 얘는 여기까지 얘는 한 번 하고 바로 처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개입을 받을 대상자들 그럼 오랜 기간 동안 기초선 단계를 유지해야 된다니까 관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기간이 길어지고 관리 자원이 많이 소모된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좋은 점은 비가역적 변화, 윤리적 난제 해결이다. 왜냐하면 처치 철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거고 한 번 익히면 잊기 어려운 기술, 뭐 자전거 배우기, 수영 배우기잖아. 이런 거나 처치 철회하면 자해, 공격성이 재발하는 위험 상황에서는 ABAB가 부적절하죠. 이런 거는. 그래서 다중 기초선 설계는 철회 없이 개입을 이어나가므로 이 한계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자, 요렇게 여러분 이제 ABAB나 요러기에서는 가역적 행동이 적합하다고 그랬잖아요. ABA도 마찬가지로. 그래야지 보여줄 수 있죠. 첫 번째 거는 비가역적 행동이잖아요. 요런 거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거는 ABAB에 안 맞아. 그런데 나중 기초선 설계는 상관없어. 이거 두 개 다 해결할 수 있어. 비가역적인 것도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상관없어. 뭐 이런 거죠. 그걸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네. 일반화 될 경우 설계가 모여야 된다. 그러고 한번 요걸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시면 고개가 끄덕여지시면 자, 이제 교대 중재 설계를 마지막으로 만나시게 됩니다. Alternating Treatment Design, ATD로 약자로 쓰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어. 이거는 다중 기초선 설계하고 좀 다릅니다. 발달 장애 학생의 단어 학습에 그린카드 교수법, 반복 쓰기 교수법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비교하고 싶다. 그래서 월, 화, 수, 목을 놓고 회기, 월요일은 그린카드 교사 A가 하고 교실에서 했어요. 화요일은 반복 쓰기로 했고 교사 B가 했고 상담실에서 했고 이렇게 바뀌고 있죠. 수요일은 그린카드인데 교사가 또 바뀌었어요. 상담실은 똑같아. 목요일은 반복 쓰기인데 교사 바뀌었죠. 교실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특징을 봐보세요. 기초선이 없어. 바로 시작해.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교대 중재예요. 빠른 교대. 하루 단위로 그냥 계속 번갈아서 그린카드 반복 쓰기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균형화 이루어진 카운터 밸런싱이 일어나서 처치 순서가 사라지죠. 순서 효과가. 왜냐하면 그린카드 반복, 다시는 여기서 그린카드 반복, 교사 A, 교사 B, 교사 B, 교사 A. 뭐 이렇게 순서가 계속 바뀌어서 먼저 일어나고 있으니까 교실, 상담실, 상담실, 교실 뭐 이런 식으로 균형화 일어난다. 카운터 밸런싱. 체계적으로 바꿔가면서 배치해서 순서 효과가 통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만 변별이 필요하죠. 학생이 지금 그린카드 방식이구나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의미 있게 연구가 진행된다. 이게 교대 중재 설계예요. 느낌이 딱 오시죠? 자,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의 처치. 앞에 이제 그린카드하고 반복 쓰기 이런 거잖아요. 교대로 적용한다. 여러 처치의 상대적 효과를 비교한다. 기초선 없이 시작할 수 있고요.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개입을 평가할 수 있어요. 어떤 개입, 어떤 처치가 더 나은지. 그래서 순서 효과 통제하죠. 카운터 밸런싱 균형화를 하잖아요. 순서를 바꾸잖아요, 이렇게. 그걸 균형화, 상쇄,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대상자가 각 처치를 명확히 변별할 수 있어야 되죠. 아, 지금 그린카드 하고 있구나. 지금 반복 쓰기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변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처치간 전이 효과가 발생 가능하다. 그렇죠. 앞에 캐리오버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이월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이월 효과, 캐리오버니까 뭐 그렇게도 번역을 하는 겁니다. 앞에 받은 거가 앞에 그린카드 했던 게 반복 쓰기, 앞에 했던 게 다음 쓰기 이렇게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가서 그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절차가 복잡하고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딱 느낌이 봐도 그렇죠. 최적 개입 방법을 선택하고 여러 개입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게 제일 나은 거야? 처치간 효과를 비교할 때, 그럴 때 쓰는 게 교대, 중재, 설계다. 뭐 이거 충분히 여러분 납득 가능하리라 봅니다. 자, 단일 사례 설계 시 유의사항 노타베네는 3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초선 중재 조건에서 데이터가 충분히 안정적 경향을 보일 때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된다. 안정적 기초선, 월요일에 10회, 화요일에 9회, 수요일날 10회, 10일에 10회 이렇게 해서 금요일까지. 다음 주에 중재를 시작해서 3회, 2회, 1회로 감소했다. 그럼 프로그램 덕분에 줄었으니 명확하다. 이게 이제 기초선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숫자가 들쭉날쭉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불안정한 기초선을 봐보면 2회, 18회, 4회, 20회, 3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중재 시작해서 2회로 줄어들었으면 여기 로테이션 2회, 18회, 4회, 20회, 3회 원래 이 로테이션 때문에 2회로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 때문인지가 불명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철칙이에요. 철칙. 뭐다? 안정화될 때, 안정적일 때 기초선이 데이터가 충분히 안정적일 때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반복 측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참여자의 민감성 변화나 반응성은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할 수 있다. 당연하죠. 민감성, 뭐 적응한다라는 거야. 반복 측정하니까 친숙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개입의 효과가 아니라 반복 측정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원인이 이 개입 때문이 아니야. 이러니까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거잖아요. 이 반복 측정이 내적 타당도를 저해할 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은 단일 대상에 집중함으로 이걸 일반화, 즉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데는 제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일 대상이니까. 이게 무슨 설계냐? 근데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죠. 급격한 감정 기복으로 자해 위협이 있네요. 심각하네. 즉각적 개입이 요구된다. 즉각적 개입. 비상 상황이라는 게 알 수 있죠. BAB. B 이거죠. 사이렌 소리. 55번입니다. 단일 대상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혐오적 중재.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전기 자극을 줘야 돼. 이런 거. 중재는 이제 개입을 한 거잖아요. 이런 걸 사용하기 전에 대안적 중재 방안이 있는지 탐색.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 전기 자극 같은 혐오적 이런 중재 내지는 개입을 쓰게 되면 내담자한테 해롭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 차원에서 대안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중재가 없냐, 그런 방안이 없냐, 이건 꼭 탐색할 필요가 있다. 요런 게 있다고 치면 요거 전에 그래서 정말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고 있으면 그걸로 쓰면 되는 거죠. 기초선 어떤 학자는 이걸 기저선이라고도 합니다. 확립된 후에 처치를 가한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맞죠. 기초선이란 중재가 없이 그죠. 중재 없는 상태에서 수집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목표 행동에 민감한 변화는 한 번만 이건 무조건 틀렸어요. 왜 그렇죠? 단일 대상은 반복 측정하는 겁니다. 반복 측정. 이게 키워드야. 근데 한 번만 측정한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뭐 민감한 변화든 뭐든 간에 반복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반복 측정. 처치가 끝난 후 원래의 기초선으로 돌아가는 가역성을 보여준. 그렇죠. 가역성을 보여줘야지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봐봐. 중재를 제거하니까 원래로 돌아갔지.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바뀐 거는 중재 덕분에 변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56번입니다. 역시 단일 대상 연구 설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결과 해석 용이하죠. Y라고 묻는다면 그래프로 시각화한다. 요거 제가 그래프 한번 그려드렸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용이하다. 당연히 맞습니다. 체계적 반복, 실험 조건을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당연히 맞죠. 뭐 연구 대상이라든가 뭐 환경 내지는 뭐죠? 독립변인 이런 것들을 변화를 주는 거죠. 이런 거에 변화를 줘서 재실시를 할 수 있다. 체계적 반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건 뭐 3번은 무조건 틀렸죠. 독립변인의 처치 수준. 독립변인이 고정돼 있다. 고정이 아니죠. 수정될 수 있다. 유연한 연구, 유연한 설계라 그랬어요. 유연한 설계. 이건 수정, 변화될 수가 있다. 어떤 이제 독립변이지 다시 말해 중재 뭐 이런 거죠. 개입 이런 거가 강도를 바꿀 수 있고요. 종류를 바꿀 수도 있고 방식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고정이란 말은 여기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행동을 살펴볼 수 있는 한 개인 그죠? 아주 강력한 방법이다. 맞는 말이죠. 대상자의 수는 연구자의 의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니까 대상자 수가 무조건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수가 꼭 한 명이다. 이건 틀린 겁니다. 만약에 단일 학급이라 그랬어요. 학급을 나는 분석 대상으로 하겠다. 학급이 30명이야. 그러니까 대상자의 수가 한 명이 아니고 30명이 되는 거죠. 연구자의 의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